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희 플래비언 채널 유튜브에서 한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 사건 이후 세 번째 저의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신문 7월 8일자 기사입니다. A노회 C교회 사건 총회 재판부로 위탁 결의. 소제목은 노회 기소위 구성 자체의 불법성이 제기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가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보가 두 차례 보도한 바 있는 A노회 C교회 사건. 자, 한국기독신문이 두 차례 이미 이 해당 교회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5월 8일자 기사고요. 제목이 C교회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 문제로 기소위가 구성됐다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기사는 6월 9일자 A노회 C교회 상황 어디까지 왔나 였습니다. 이제 요 앞에 두 사건보다는 훨씬 최근 사건이죠. 임시 노회가 열렸다는 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노회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노회 C교회 사건은 결국 총회 재판국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자, 이렇게 일단 규정을 했어요. 이 A노회가 지난 6일 임시 노회를 열고 기소위의 조사 보고를 청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소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이 교회 사건을 조사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노회에. 이 보고를 일단 이제 들은 거예요. 노회가. 기소위는 자신들의 이제 조사 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일단 이렇게 우리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부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는 것이 옳다, 아마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또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의 만남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건덕상 책망받을 사안이긴 하나 이 두 사람이 이성적인 불법 행위를 했다는 무슨 증거가 명확히 없다. 그러니까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벌할 사안은 아니다. 기소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이 검찰에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조사한 것을 이렇게 보낼 때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렇게 이런 기소위가 노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이 기소위가 지금 부목사에 대해서는 시벌하자, 뭐 기소를 하자, 또는 목사와 여전도사는 뭐 시벌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기소위는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보고가 있은 후 기소위 구성 자체에 대한 불법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반전 포인트죠. 이 노회원 중 한 분이 2017년 제65회 총회에, 자, 고신총회 65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소위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2017년에 벌써 3년 전 얘기입니다. 이 부산 노회 관계자와 법조문에 밝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총회에서 노회의 기소위는 유명무실하다, 뭐 이런 아마 여러 이유가 있었는지 하여튼 이것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 회의에서 총회에서 뭐 이렇게 총대원들끼리 갑론을박하고 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2020년 고신교단 헌법 체계요, 노회 기소위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명문화됐다는 거예요. 기소위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헌법상 이미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 것은, 예를 들어서 경찰한테 가서 우리가 이 사람이 뭐 내 차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아니라 경찰 사칭했거나 또는 전직 경찰이다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다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어떤 조사나 판결을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경찰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조사 수사기관이죠.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회 기소위가 예를 들어서 뭐 목사와 여전도사가 불륜의 관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증거의 존부를 따지기에 앞서 헌법상으로 이 노회의 기소위 자체가 법적 실체,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조사해서 여기서 무슨 결과를 도출해낸다 한들 여기서 이 결과가 법적 효력이나 있는 것이냐. 아주 근원적 질문이 지금 제기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예전에 경찰이었다 하더라도 전직 경찰한테 가서 우리가 그거 따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경찰을 사칭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문제가 제기됐느냐. 노회 기소위는 전직 기소위야. 기소위원회가.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기구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거 불법 기구다. 유령 기구예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무리 노회 기소위가 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지만 노회원 중 한 분께서 야, 이건 뭐 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데 여기다 대고 그거 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아주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기소위 활동 자체가 사실은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기화 된다는 거죠. 초기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은퇴 장로가 고발한 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당회에 있는데 이것을 노회가 받아 기소위가 조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자, 이건 뭡니까? 당회가 치리할 문제가 있고요. 노회가 치리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문제는 당회가 치리하는 거예요. 당회에 그런 재판 관할권이 있다는 겁니다. 노회의 재판 관할권은 누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목사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당회가 뭐 파행 상태에 있는지 어쩐지 그러나 뭐 아직 파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목사 당사자의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제 내부에 뭐 복잡한 문제들은 제가 지금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재판 관할권이 당회에 있는 문제를 노회로 가지고 간 거예요. 은퇴 장로가. 참 이런 얘기하긴 죄송합니다만 장로로 계신다면 뭐 은퇴를 하셨다고는 하나 시무장로였었던 시절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현역. 그러면 이런 교회법이나 어떤 재판 이 치리 뭐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실 만한 내용인데 은퇴 장로가 뭘 고발해가지고 뭐 노회에다가 이렇게 기소위에다가 또 올려가지고 이게 교회법이 조금 이렇게 맞지 않게 절차가 맞지 않게 이렇게 뒤죽박죽된 모양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일단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회 그 기소위 자체도 지금 뭐 이거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기구인데다가 이거 뭐 당회 문제를 가지고 노회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말이야. 기소위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조사하느냐. 이거 당회로 돌려보내라 해서 아마 하다를 지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기독신문의 보도는 결국 노회는 기소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노회의 기소위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노회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아무 효력도 없는 기구인데다가 기구 자체의 지금 뭐 존재에 대해서도 그 법률적으로 아무 뒷받침이 되는 것이 없죠. 예,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 그 기소위 활동 자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뭐가 있겠습니까? 노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고발건과 진정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에 위탁 판결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신문 보도가 뭐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 기사에 반론 보도 요청을 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명예훼손 뭐 또는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당사자들이 있겠죠. 예. 그러기 전까지는 일단 이 보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이 내용이 바른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이해를 하셨나요? 결국 노회는 기소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모든 고발건과 진정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에 위탁 판결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요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요 한 문장에. 자, 그런데 저희 그 플래비언 카카오 채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운영자와 채팅이 가능한데요. 이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보내오십니다. 네,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의 문자를 받았냐면
이 교회에 그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노회의 결정에 대해서 왜곡된 여론을 호도하는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을 보내고 있다 이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냐면 임시 노회의 기소위원회가 최종 보고를 했는데 자신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을 고소 고발한 나머지 사람들, 즉 반대 측들은 전부 전원 기소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원 기소가 되어 총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일 때문에 당분간 교회가 소란스러워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한국기독신문 내용 이렇게 좀 해설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고 지금 이 목사님께서 이제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아주 유리한 대로 이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맞습니까? 자, 우선 보겠습니다. 기소위원회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령기구이기 때문에 기소위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자, 우리 목사님은 자신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조사가 끝나서 법리적 판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용어입니다. 무혐의란. 우리가 경찰에 가서 이렇게 사건이 이제 입건이 되면, 즉 고소 사건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뭐 갑이 을을 또는 을이 갑을 고소를 했을 때 이 고소가 성립이 되면 이제 사건이 입건이 됩니다. 딱 봐가지고 이게 입건도 안 되는 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거는 아예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될 땐. 그러나 성립이 된다, 이 사건이 된다, 이렇게 조사관이 벌써 조사를 다 합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그 고소한 내용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막 할 거예요 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고소 사건의 요소가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육하 원칙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특정이 되고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건이 돼요. 그럼 고소인 조사를 할 때 이 고소인과 아직은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피의자. 그래서 피의자를 조사를 하죠. 자, 고소인도 조사를 하죠. 그래서 수사관이 검찰에다가 기소 또는 불기소, 아까 말씀드려도 의견을 붙여가지고 사건 관련된 사실 자료를 전부 조서랑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검찰에다 넘기죠. 그럼 검찰에 가서 이제 검사가 어지간하면은 이제 웬만한 사건, 이제 이런 좀 자잘한 이런 사건들은 그냥 경찰의 조사를 믿고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대부분 참고를 해서 그대로 따라주거나, 아니면은 자료를 봤는데 좀 경찰이 조사를 조금 미흡하게 했다 그러면은 다시 수사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강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보강 조사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보강이 된다 하면 처음에 그 조사관이 기소 의견을 낸 것이 역시 맞았구나. 그러면 이제 기소로 이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기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초에 기소, 불기소 또는 무혐의,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건을 실체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실체 판단을, 사건 판단을.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이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시고 개념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형사소송상에서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예시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건 뭐냐? 노회 기소위가 이런 실체 판단을 내렸다라고 믿고 있는 거거나,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검사가 실체 판단을 해야만 기소 또는 불기소가 나오듯이, 무혐의 또는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오듯이, 뭐 또는 뭐 기소 유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목사님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혐의란 뭐죠? 누가 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거죠?
만약에 이분 말씀이 옳으면 한국기독신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회는 기소위의 조사를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노회의 상회 더 위에 당회가 지방법원이라면 노회는 고등법원입니다. 2심이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 같은 거죠. 우리 장로교의 이 재판도 이제 뭐 3심제, 예, 3번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할 수 있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자, 그래서 지금 무혐의로 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무지의 소치라 하더라도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노회, 임시 노회에서 열렸던 이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왜곡된 이야기를 유포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사건에 걸려있는 사람들, 당사자들의 명예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나를 고소 고발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전원 기소가 되었다. 실체 판단을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서 지금 목사님의 어쨌든 반대 측에서 이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전원 기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에요. 왜? 노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총회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당사자들께서 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교정을 해나가고, 예, 반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내셔서 교인들이 진실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해서 제가 이거 좀 해설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략 이 사건들을 좀 쭉 훑어보시고 저한테 이제 전달해 주신 내용이 뭐냐. 목사를 재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가지인데 우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상회에 목사의 죄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어야 한다. 고발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고발이라는 거는 3자가 하는 거고 고소는 주로 당사자들이 하는데요. 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고소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고소장을 가지고 재판국이 구성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재판국을 구성하지 않고 기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죠. 근데 이 기소위원회가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기소위 조사를 보고를 받지 않고 총회로 올려보냈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목사님에 대한 고소건이 이제 접수가 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보니 그 노회에 무슨 그 시찰에 진상조사 및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요. 부목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4월 16일에 접수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일단 고소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고소장에 대해서 접수가 되는 즉시 고소장 자체가 기소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법은. 그래서 이게 재판이 이제 열리는 게 원래 이제 맞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대신교단이나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고발장이 접수가 돼도 기소위를 거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합동 측 같은 경우는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기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국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재판국과 기소위가 하나가 되어 있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기소위와 재판국이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기소위를 거쳐서 재판국으로 가는 그런 교단도 있는가 봐요. 헌법은 뭐 대체로 이제 대동소이한데 이 재판의 어떤 그 절차적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세세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소장이 이제 기소장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재판을 안 하고 지금 같은 경우 기소위를 먼저 열었죠. 그런데 문제는 헌법에서 폐지된 거로 이게 총회 재판국에 이제 위탁이 된 겁니다. 판결 재판 관할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나요? 총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소위라는 것은 사실 차라리 재판국을 여서 재판을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노예 기소위를 열어가지고 조사를 해본들 이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불미한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거 보고를 받지 않고 총회 위탁재판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나중에 세상 법원에 이런 절차들이 엉망이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부목사를 시벌을 한다던가 뭐 목사하고 이제 여전도사 문제에 고발 고소했던 사람들을 다 벌을 주거나 무슨 치리를 하거나 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난 도저히 이 절차를 이 교회법 엉망진창으로 교회 정치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민사법정으로 가버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이 교회 안에 벌어졌던 이런 잘못된 재판들이 전부 세상 법정에서 드러나요. 전부 이거 원상복구시켜야 되는데 하자 치유를 하지 못하면 뭐 이후에 후폭풍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노회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부에서 조금씩 아는 사람들끼리 봐주고 목사님 좀 봐주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려고 해도 지금 이 재판이라는 거는 상대측이 있잖아요. 이 상대측들이 그냥 이걸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뭐 노회가 뭐 교회법이 고무줄 잣대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내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새 그걸 누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법체계가 문명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그러니 노회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생각해보면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총회 재판국으로 이거를 넘겨버린 겁니다. 자, 오늘 저에게 이 자문을 해주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니 이 해당 교회 목사가 본인이 무혐의 받았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노회가 무슨 재판도 안 했는데 무슨 무혐의가 나오냐? 그 노회가 재판을 하기도 사실 이거 골치 아픈 문제일 것이다. 짐작키로는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골치 아프고 난해하고 무슨 뭐 그렇다고 이제 교회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누구 편을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절차적인 하자를 무시하고 그냥 대충 간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노회는 사실 손을 뗀 거다 이거. 손을 떼고 그냥 총회로 이제 위탁재판에서 넘겨버린 걸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것은 난 무혐의가 된 것이다. 실체적 판단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소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초등학생 수준이다. 적어도 어느 정도 누가 그 옆에서 못해도 담임 목사가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버려놓고 있는데 이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해 줄 사람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제대로 좀 알아봐가지고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당장 눈앞에 교인들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눈속임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왜? 이 법이라는 거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 버리면 이제 이거는 한쪽 구석에서 쉬쉬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 섬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법, 교회 정치 문제가 물론 많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그냥 마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쉬쉬하면서 넘어가게만 되지 않습니다. 벌써 노회원 한 분이 이거 벌써 기소위 자체가 지금 헌법에 있지도 않은 건데 하고 딱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게 지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뭐 다 된 밥에 뭐 콧바트린다고 아마 그런 기분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노회에서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됐을 텐데 기소위 자체가 불법이다 하고 벌써 그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구석에서 대충 이기한 원주민들끼리 뭐 재판하고 앉았고 뭐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문자를 이런 식으로 막 돌리시다가는 나중에 이거 감당 못 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처음에 한 행위보다 그 나중 행위가 더 점점 나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나아야죠. 앞에서 좀 실수했더라도 뒤에 가서 꼬이지 않도록 이거를 자꾸 치유해가면서 하자를 치유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려고 해야지 이게 하자 치유가 아니라 점점 하자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가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게 되는 그런 사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점입 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일단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끝까지 그래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도를 걸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장 눈앞에 있는 대상을 이겨보겠다라고 꼼수를 폈다가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분규들을 제가 지켜보고 함께 하면서 철저하게 배운 경험입니다. 정직만큼 좋은 알리바이가 없다. 이거 우리 서로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